자, 반갑습니다. 바이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담았던, 말로만 담았던 트라이엄프의 스피드 400 시승기입니다. 진짜 타고 싶었는데 제가 한번 강동 트라이엄프점 놀러 오면서 스피드 400과 스크램블러 400X 두 대가 시승차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놀러 와서 시승기를 담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스피드 400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 보았을 때 뭔가 살짝 아담하면서도 좀 컴팩트한 느낌이 있어서 작게 느껴지진 않았고 유동성과 운동성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첫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먼저 세레머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틱한 부분을 디지털로 만든 현상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준비를 해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전기.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마감과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트라이엄프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동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지금 제가 시승하기 전에 먼저 예열을 조금 해주셔서 RPM이 떨어진 상태이거든요. 예열이 되고 나서의 엔진 피스톤 운동의 느낌은 뭔가 오동동동동동 하는 느낌이 들면서 소리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엔진의 질감 사운드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고급 엔진들에서만 느껴지는 뭔가 이렇게 감싸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해당 차량 먼저 제어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해당 차량 엔진은 순행식 단기통 398cc 엔진을 가졌고 최고 출력은 8000rpm에서 4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6500rpm에서 37.5Nm로 확인이 됩니다. 시트고는 790mm인데 이전에 탔던 GB350C보다는 10mm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살짝은 높은 느낌이 듭니다. 이 서스에서 받아줄 때 우리가 보통 시트를 딱 앉게 되면은 이 서스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어느 정도 시트고가 낮아지잖아요. 근데 얘는 탄력 있게 받아주는 서스펜션 때문에 790mm가 온전하게 느껴지는 그런 포지션을 가졌습니다. 공차 중량은 170kg, 그리고 연료 탱크는 13L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 뒷 타이어 인치는 17인치로 동일하고 브레이크는 앞 브레이크가 300mm 싱글 디스크 포피스톤 캘리퍼로 확인되고 뒷 타이어는 230mm 싱글 디스크로 확인이 됩니다. 앞 서스는 조립식이고 뒷 서스는 가압식 모노쇼크예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의 차량에 조립식까지 넣어줬다, 이건 뭔가 의도가 보이죠. 가벼운 차체를 진동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조립식을 했다. 그야말로 저렴하게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전자장비로는 ABS 2채널, 그리고 전자식 스로틀, 거기에 TCS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거의 뭐 해자죠. 역시 트라이엄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전자장비에서는 모든 것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믿고 탈 수 있고, 겨울에도 TCS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끄러운 도로에서도 이 자동차의 전자장비를 믿고 스로틀을 감을 수 있는 믿음의 전자장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처음 느껴지는 부분, 포지션이죠. 우선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미들 스텝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미들 스텝이 아주 살짝은 뒤쪽에 발이 배치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원래 보통 미들 스텝이 미들이지만 앞에 있는 경우가 있고 딱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고 살짝 뒤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살짝 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8000rpm이라는 높은 rpm에서 40마력을 쳤을 때 구속에 있어서 조금은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의도를 한 것 같아요. 최고속을 했을 경우에 미들스텝이 앞에 있으면 조금 자세가 불편하고 핸들을 당겨서 버티는 그런 아이러니한 자세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뒤쪽으로 배치를 해서 고속에서의 편안함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느껴지는 부분은 이제 핸들인데, 핸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는 거는 같습니다만
탱크통의 전체 길이가 생각보다 짧다 보니까 스포츠 네이키드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전에 탔던 두카티의 뭐 트리뷰트라든지 스크램블러 이런 류들의 핸들 거리가 탱크통 길이가 생각보다 짧다 보니까 되게 바로 앞에 딱 숙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비슷한 형상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팔만 좀 떨궈서 핸들을 잡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팔을 안으로 구부려서 숙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옵니다. 심지어 안으로 구부렸을 때 미들 스텝이 뒤에 있는 부분 때문인가 몸이 굉장히 스포티한 자세가 취해지는 그런 재밌는 형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아시다시피 RPM 지수가 높습니다. 최고 출력이 8000rpm이고 최대 토크가 6500rpm에서 터지는데 그 말은 즉슨 cc가 398cc이지만 이 엔진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모든 능력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세팅값으로 보여요. 앞에 도로가 조금 뻥 뚫려 있을 때 그때 한번 달려볼 건데 달리기 이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오토바이의 전속 RPM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왜냐면 단기통에다가 398cc니까 RPM은 높고 그리고 40마력이라는 생각보다 강한 마력이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저속에서는 좀 치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조금 거친 맛이 들 수 있겠다. 시내 주행 때는 조금 불편하거나 피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속에서 느껴지는 엔진 질감이 생각보다 엄청 부드럽고 기어비가 1, 2단에서는 넓지 않거든요. 치고 나가는 어떤 그런 세팅값을 좀 잡아주기 위해 일부러 1, 2단 기어비를 좀 낮게 설정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2단에서 굉장히 기어비가 짧은 대신에 아주 가득 차 힘이 부드럽게 상승되면서 3단까지 4단까지 올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속에서도 굉장히 부드럽다. 자, 시야성은 조금은 다소 좁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원형 사이드 미러를 가졌기 때문에 세팅만 잘 해두면 주변 환경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시야성을 가졌습니다. 자, 한번 살짝 지팅선 느껴볼까요? 자, 얘는 4단의 힘을 받으니까 4단에서 한번 좀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 어허. 예상을 했는데 이 차가 398cc 이점을 고려해 보자면 다른 컨터급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이 정도의 최고속이 나오거나 100km 이상에서도 계속 힘을 받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와우. 아, 이게 쿼터급이라고? 잠시만요. 이게 쿼터급이라고? 우선은 100km 이상으로 달렸을 때에도 힘이 지속적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스펙상 그리고 제가 재원상을 봤을 때 최고속이 뭐 170까지도 쭉쭉 나가진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속 100km 이상을 넘겼을 때도 RPM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고 소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필링하는 것이 더 고RPM으로 치더라도 이 친구가 충분히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엔진 질감이 느껴져요. 그런 RPM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사실 최고속이 문제가 아닙니다. 쿼터급인데 80에서 100 요 사이에 치고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GB350 같은 경우에는 시속 40km에서 50km 사이의 자동차들을 추월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지만 한 70km 이상 80km 정도 상황에서 차를 앞지르고 추월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친구는 80km 사이에서도 차를 추월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잠시만 이거 뭐지 근데? 스피드 400이 650만 원인데 659만 원이죠. 그러면 제가 이전에 설명했던 GB350C보다 가격이 10만 원인가 20만 원 정도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를 가지고 노는 운동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물론 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컨셉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얘가 운동성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GB350C라든지 뭐 로얄 엔필드 350 라인들 그리고 레브롭에 그런 차들보다 더 재밌으니까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CC에서도 이런 재미를 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트라이엄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전에 너무 좋다 보니까 다른 차들이 그러면은 일부러 넣어줄 수 있는데 안 넣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현재 6단에 맞춰놓고 60에서 80 사이로 달리고 있는데 언제든지 스로틀을 감으면 금방 내달릴 수 있도록 그런 힘이 여전히 느껴지고 60에서 80 이하로 항속을 지속적으로 준비한다고 한다면 나를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의 질감을 높여서 드라이빙을 피곤하지 않게끔 유도해주는 그런 완벽한 드라이빙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좌우 운동도 해봐야 되고 브레이크도 얘기해야 되고 서스 느낌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미 이 친구는 직진성 그리고 엔진 질감이 주는 드라이빙 컨디션 자체가 이미 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5단이나 6단에서 느껴지는 이 엔진 질감이 뭔가 오도르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뭔가 굉장히 재밌기도 하면서 느낌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스로틀을 감을 때마다 뭔가 오더르르 이런 느낌 때문인가 RPM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4000rpm에서 5000rpm을 느껴지는 엔진 질감 자체 이 자체가 소리도 굉장히 재밌고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슬슬 좌운동도 해볼까요? 아하. 아니 차체가 170kg에다가 이렇게 휠베이스라든지 전장이 생각보다 길지 않은데 묵직함을 선사해준다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원래 휠베이스가 좀 짧으면 가지고 놀기가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네이키드가 그래서 재밌는 건데 그것 때문인가 일단 운동성은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자체가 가볍고 얇고 그렇다 보면 왔다 갔다 했을 때 뭐 한두 번이야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좌우 운동을 쳤을 때에는 이 차체의 가벼움 때문에 계속 좀 날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되고 그 날리는 느낌이 들다 보면은 조금 불안정한 느낌으로 이게 발전이 되어서 차체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떨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중심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너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안쪽으로 끼고 돌아갔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뭔가 잘 끼어 들어가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코너에 있어서도 굉장히 속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돌아 넘어가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성능 한번 볼까요? 앞브레이크를 먼저 잡아보자면 야, 앞브레이크는 원하면 언제든지 바로 제동을 해줄 수 있는 탄력성 있는 브레이크를 보여주고 뒷브레이크는 제가 봐서 뒷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살짝 어느 정도 밀림 현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뒷브레이크마저도 만약 강하게 잡아주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 휠베이스 전장 길이 때문에라도 얘가 뒤가 완전 가볍게 슬립이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뒷브레이크는 살짝 느슨하게 대신 모든 제동의 성능은 앞브레이크에 살짝 좀 올인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잡으면 충분히 속도를 내다가도 충분히 멈춰줄 수 있고 ABS 또한 지금 아주 잘 터지고 있습니다. ABS가 딱딱딱 터지는 게 아니라 하면서 그런 느낌의 부드러운 질감으로 지금 ABS가 잡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브레이크도 사람을 당황시키지 않고 기술적으로 잘 제어해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도립식이라서 그런가 제가 요철을 만나거나 장수턱을 만났을 때 도로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도로를 잘 읽어주면서 중심 밸런스를 지속해서 잘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 정도 스펙에 도립식을 넣어줬는데 중심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세팅이다 보니까 조금은 거친 노면도 거친 요철도 높은 방지턱도 자연스럽게 뛰어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등선화를 신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야말로 제 런닝화를 신고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촬영하고 있는 이 날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 녹음을 하면서도 뭔가 바람 소리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좀 걱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차체가 컴팩트한 차량을 탔을 경우 그것도 조그만 차량을 컴팩트한 차량을 고속으로 운행을 했을 때 차체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은 생각보다 엄청 높거든요. 바람 많이 불고 이렇게 조금 한강을 끼거나 바다를 끼고 달렸을 때 오는 풍속을 바이크가 이겨내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타고 있는 지금 현재 바람 상황이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크고 세기 때문에 이걸 견뎌내기라는 거는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람을 가르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몸만 잘 풀어주면 바람이 굉장히 강해도
차체가 작아서 문제는 되지 않는다. 자, 해당 차량 입문자분들에게 어떨까요? 해당 차량은 어찌됐건 커터급입니다. 그러면은 이 커터급을 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입문자라든지 아니면은 서브용으로 가볍게 하나 탈 수만한 그런 바이크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바이크죠. 제가 먼저 입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지만 바이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선은 125cc로 먼저 1년 정도 타보시고 그 다음에 뭐 커터급이라든지 미들급으로 올리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는 그냥 125cc가 아니라 그냥 이 친구를 구매하셔서 처음부터 그 다음에 나중에 리터프 올라가기 전까지 얘를 운영하고 넘어가기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25cc를 건너뛰어서 그냥 이 친구로 운영을 해도 되게 좋아 보여요. 저속에서는 또 저속에 맞게끔 부드럽게 도로를 누벼주고 있고, 고속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면 원하는 만큼의 답답함 없이 쭉 밀어주고 있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모든 구간에서 충분한 입문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바이크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 친구를 마냥 칭찬하기보다는 좀 비교 대상이 되는 그런 브랜드들의 쿼터급 바이크들, 그런 브랜드가 조금은 이 기준에 맞춰서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 정도 금액이 이렇게 뽑아줄 수 있네, 할 수 있으면서 안 해. 거기다가 이 바이크는 6단까지 있지 않습니까? 쿼터급의 8000rpm을 6단까지 내가 빌려 쓸 수 있다는 것 자체, 이 자체만 하더라도 충분히 장거리에도 효능을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넣었다. 그래서 오늘 스피드 400 시승해봤는데요, 정말 칭찬만 좀 난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간혹 커터급에 대한 시승기를 올리게 되면 제가 이제 어떤 칭찬하는 부분들을 좀 말도 안 된다라는 식의 댓글들이 종종 있습니다. 포장만 잘해놓은 리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 커터급 이상의 바이크들, 미들, 뭐 리터급, 오버리터 이런 식의 모든 걸 포함해서 설명하자면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겠죠. 커터급 라인 중에서 어떤 느낌인지에 대한 부분을 리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해당 바이크는 커터급 라인 중에서도 커터급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재밌습니다. 꼭 시승하셔서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